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1일 무자 첫번째 기사 1417년 명령락 15년 면복 차림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재정을 하려하다. 재정은 명나라 황제를 맞이하는 신정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1일 무자 두번째 기사 안마를 상왕에게 바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1일 무자 세번째 기사 인정전으로 나아가 군신이 한자리에 모여 잔치를 베풀다. 군신의 동련을 베풀었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취함으로 일어나서 춤추는 자가 심히 많았으니 임금이 매우 기뻐하였다. 세자가 술잔을 올리자 좌의정 박은이 한참 춤을 추다가 세자 앞에 꿇어앉아 울면서 말하였다. 세자께서는 국저이며 군부이므로 직임이 큰데 군부의 교룡을 어찌하여 따르지 않습니까?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말하였다. 너는 들었느냐? 이 말은 대신의 충언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4일 신묘 첫번째 기사 이 지시를 충청도의 조흡을 전라도에 보내 내상을 옮길 곳을 찾게 하다. 내상은 각도 도절제사의 군령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4일 신묘 두번째 기사 일본 농주태수 평종수 축주부 경조윤 종정징의 사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6일 개사 첫번째 기사 이 방간의 사위인 이 대생에게 집과 쌀, 콩, 장 등의 물건을 내려주다. 소금, 장, 술, 젖, 돗자리, 목반, 사기 등의 물건을 모두 갖추어 내려주니 이 대생이 이 방간의 사위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7일 가보 첫번째 기사 제주사람 전호군 문충덕 이운 등에게 쌀콩을 10석씩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9일 병신 첫번째 기사 종묘의 북장에 작은 문을 만들어 창덕궁과 통하게 하다. 치신사 조말생 등에게 명하여 향을 받들고 먼저 종묘에 나아가게 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말하기를 전조의 임금들은 즉위환뒤로 친사함이 한두 번에 불과했으므로 종묘에 나아갈 때를 당하면 반드시 성례를 갖추었지만 나는 세사로서 상례를 삼고자 한다. 무엇을 반드시 저렇게 번거롭게 하여야 하겠는가. 제삿날을 당하여 청제한 근신을 거느리고 사익기로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내 명하여 종묘의 북장에다 작은 문을 만들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조말생에게 명하여 그 문으로 먼저 가게 하였다. 친사는 친향이며 세사는 연중 행사이고 청제는 마음을 깨끗이 하여 재개하던 일이다. 북장은 북쪽 담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10일 정료 첫번째 기사 세자에게 종묘 춘향 대제를 서평하도록 명하다. 진눈깨비가 내린 때문이었다. 의무를 이미 갖추었으므로 친향례를 썼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11일 무술 첫번째 기사 나무에 성에 깎이다 상고대 하였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11일 무술 두번째 기사 조원을 영일현으로 조진을 전안군으로 기양 보내다. 조원이 처음에 평강현 사람의 집에서 승혼하고 여양군은 송거신에게 서신을 통하여 말하기를 한방지에게 사렵을 금하는 임직을 맡기지 말게 함으로써 일업에 소망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므로 송거신이 그대로 아뢰었더니 임금이 그 글을 내던지고 또 말하기를 내 예조의 계문을 쫓아 가까운 곳인 평강을 택하여 강무하는 상소를 정하니 예조에서 울령을 상고하여 이를 아뢰었던 것인데 임금에게 강무할 것을 고하는 자는 모두가 아첨하는 신하란 말인가. 마땅히 조원에게 일업의 소망에 부응하게 하라는 뜻을 물어야 하겠다.
하고 또 의금부도사 김유공에게 명하여 조원을 잡아오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귀양 보내게 하였다. 사헌부대성 김여지 등이 상소하여 청하였다. 신등이 거기 듣건대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는 것은 자식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으니 다만 경외하여야 할 뿐이지 어찌 일호에라도 무례한 마음을 그 사이에 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은이 송거신에게 서신을 통하여 강무할 곳을 막고자 함에 있어 은사가 심히 불경하니 그에게 일호라도 전하를 애경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무릇 국가를 가진 임금은 모두 성주를 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나라의 사마는 사실을 관장하였는데 사냥하여 무사를 익히고 종묘를 받들었으나 아조의 강무는 봄과 가을 두 때에 그칠 뿐입니다. 또 강무를 일정한 곳에서 하지 않는다면 아랫 사람들이 혹 패단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무사를 외방에 보내어 한광 한 곳을 택하는 것도 또한 고제에 맞게 하려는 소위인데 조은은 홀로 무슨 마음으로 감히 이런 말을 하였습니까? 조은이 만약 그곳이 미편하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사유를 친히 알았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사사로이 서로 비부함으로써 국가의 중대한 일을 막는 것입니까? 대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끼는 것이 있으면 사사에 있지 공사는 아닙니다. 조은의 아내와 한방지는 본부에서 소송하고 있으니 원망을 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한방지가 감에 조원이 그 아내의 사원 때문에 위로 군부의 존엄함을 저버리고 그에게 애경하는 마음이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직천만 거두고 외방으로 보내니 권징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국문을 가하여 밝게 법대로 처치하소서. 전 회양부사 조진이 박빈을 매질한 사실도 조은과 서로 비슷하니 또한 직첩을 거두고 그 실정을 신문함으로써 뒤에 오는 사람을 경계하소서. 명하여 조진의 직첩만 거두고 자원에 따라 천안군에 유배시키되 조원은 논하지 말게 하였다. 좌부대은 이 명덕이 다시 헌부에서 청한 조원의 죄를 아뢰니 임금이 그만하면 족하다 하고 조말생이 조원의 죄는 신등도 족하지 못하게 여기니 헌사의 청을 따르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조원이 그전에 전라 감사였을 때 내가 그 도에서 강무하였는데 오늘날의 말로서 미루어보면 반드시 나를 두고 황음하다 할 것이다. 이제 취처한 지 2, 3일 사이에 말하기를 일업의 소망을 위로하여 주소서 하니 그 간사함을 알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나의 과실이었으니 조은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강무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함이 아니다. 예전에도 천자가 친히 궁시를 잡았었고 또 무사하다 하여 사냥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경한 일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므로 요사이 내가 시험삼아 하였던 것이나 내 옛날 사람과 같지 못한 까닭에 남들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우리 동방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삼면이 바다에 접하였으니 혹시 뜻밖에 일어나는 사변이 있으면 어찌 바다 위에 떠다님이 옳겠는가 하는 마음에 쓰이다. 이러한 나라를 가지고 단지 문교만 숭상하면 옳지 못한 것이다. 옛날 건문제 때에 사신이 와서 말하기를 지금 우리 성조께서는 유학을 숭상하고 유도를 중하게 여긴다 하였으나 얼마 안 되어 화가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야 말에 무엇하겠느냐가. 내 생각에도 사람마다 적개심을 가진 뒤에야 그만둘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위에서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아래에서 반드시 더 좋아하는 자가 있게 되므로 만약 강무를 먼 곳에서 한다면 비위가 있지 않을까 두렵고 또 자손들이 본받아 그 욕심을 마음대로 부릴까 염려되어 이에 상수를 기내에 정하여 두고 한 해에 2번 사냥 나갔던 것인데 모르는 자들은 반드시 반유한다고 할 것이니 이제부터는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양덕으로서 백성을 구제함에 부족하나 깊이 장치의 도리를 생각해보니 이를 싫어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터인데 어찌 조언뿐이랴 하겠는가.
강문은 깊고 하지 않을 것이다. 조말생 등이 아뢰기를 조우는 지도를 통달하지 못하여 비록 말을 그같이 하였더라도 전하께서는 자신을 위해 한 일이 아니니 어찌 이러한 하교가 옳겠습니까? 하고 이명덕이 아뢰었다. 무릇 사람의 정이란 비록 농사를 지어 밥을 먹고 누에를 쳐서 옷을 입는 일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이를 권하면 반드시 싫어하는 것인데 하물며 다른 일에 대해서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조언을 끌여 이 예법을 폐함은 불가한 것입니다. 임금이 조언의 말이 비록 이같이 하더라도 대체를 아는 자라면 어찌 모른다고 하겠는가 하니 이명덕이 아뢰었다. 헌사의 장사가 매우 절실합니다. 임금이 나도 이미 알고 있다 하니 이명덕 조말생 등이 아뢰었다. 만약 조언을 죄주지 않는다면 헌사에서 결망하고도 뒷사람을 경계할 도리가 없으니 그를 죄주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언이 지은 죄는 더할 것이 없다 하니 조말생이 아뢰었다. 이제 만약 이에서 그친다면 다시 등용되는 이치가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임금이 내가 등용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그를 등용하겠는가 하니 조말생이 등이 아뢰었다. 마땅히 헌사의 장계를 서류에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효연하게 모두 알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비록 하지 않더라도 소가 대헌사에 있은즉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주는 우리나라이며 비부는 비슷한 말을 끌어대미고 본부는 사헌부고 건문제는 명나라 해제 1399년에서 1402년을 말한다. 양덕은 박덕이며 서료는 모든 관료를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11일 무술 세 번째 기사 각도의 양잠소를 정하고 사인을 보내어 감독하게 하다. 개성부 유후사의 내섬 소윤 이사흠을 경기 가평의 전 풍초창사 이문간을 충청도 청풍의 내사 소윤 오을제를 경상도 의성의 전 사제주부 배소를 풍해도 수안의 전 사제소감 서계령을 전라도 태인의 전 경력 유익지를 내보내었다. 이곳에다 분치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고자 함이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12일 기해 첫 번째 기사 권한의 졸기 주포를 환급하고 부위로 종위를 내리다. 소합류 값으로 징수하였던 주포를 권한의 집에 환급토록 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10일 기해 두 번째 기사 한식을 당하여 예조로 하여금 숭릉 장시릉 한시릉을 개수하게 하였다. 숭릉은 익조비 최시릉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12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성균 사이의 권도가 맏아들로 적장자를 삼는 제도를 건의하다. 성균 사이의 권도가 상서하여 종자의 법을 행하기를 청하니 예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으나 드디어 정침하였다. 종자의 법은 지자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종자만이 반드시 제사를 지내게 하던 법인데 종자는 왕가의 적자나 본가의 대를 이을 적장자를 말한다. 정침은 하던 일을 중도에서 정지하였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12일 12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최순 등이 조은에게 죄줄 것을 청하는 소를 올렸으나 듣지 않다. 그 소는 이러하였다. 조은은 별로 재덕도 없으면서 지위가 이품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소심으로 봉직하여야 합니다. 전자에 전라도에서 봉사한 때에 직사를 삼가하지 못하여 2번씩 죄망에 걸렸으나 특별히 원유를 입었으니 더욱 충성을 다하여 제조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이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곧 혼인한 까닭으로 이를 생각하지 않고 슬그머니 향인들이 자기에게 고맙게 여기게 하고자 하여 사사로이 송거신을 통해 평강을 강물할 곳으로 삼지 않도록 청하였으니 그것이 신자가 임금을 애경하는 마음에 있어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평강하며 강문은 군정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본래가 피할 수 없습니다. 평강은 경도의 근업이므로 상소로 삼음이 마땅하므로 전하께서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면 진실로 살이 합당합니다. 조언이란 자가 만약 말씀드릴 것이 있었다면 직접 신총에 상달함이 옳은 것입니다. 몰래 불경한 마음을 품고 감히 비보하는 사사로움을 행하였으니 그 죄가 막심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헌사의 청에 따라 명령을 유사히 내려 그 연유를 국문케 하고 그 주를 명정함으로써 불경함을 징계하소서.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경도는 서울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1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정경을 전라도 도관찰사로 삼다. 정경이 서울로 올라와 사언하고자 충청도 이산까지 이르러 왔는데 서울에 올라와 사언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전지가 있었으므로 정경이 전을 올려 사언하였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1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순덕 후 진이의 아내 이시가 집 지을 땅을 주도록 호조에 명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제후가 나라를 잃게 되면 제후에게 의탁하는 것이 예의다. 진왕의 아내는 여러 해를 과부로 살고 있으니 참으로 가ศึ하다. 그에게 집 지을 땅을 주고 또 각 해에 빌려준 쌀콩도 면제하되 매년 철을 따라 궁핍함을 구하도록 하라. 진왕은 여말선초에 우리나라에 귀화한 중국인 진이를 높여 부르던 칭호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16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응방을 핑계로 요역을 회피하는 응인을 추쇄하여 군역을 정하게 하다. 임금이 판서 이원에게 일렀다. 함길도 평안도 황해도에 사는 백성으로 응방을 핑계대어 요역에 입하지 않는 자가 많다고 한다. 내가 춘추로 교회에서 매사냥하는 일이 적으니 병조에서는 이런 사람을 추쇄하여 군역을 정하게 하라. 응인은 내버리는 사람이고 응방은 고려와 조선 시대 때의 매의 사육과 매사냥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16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외관에 임명되고도 부임치 않은 김흡, 김섭, 안소지 등을 처벌하다. 장 60대를 속바치게 하였다. 사무부에서 김흡 등은 외관을 제수받고도 영구를 핑계삼아 부임하지 않았다고 알았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16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사관원에서 다시 조은에게 제주기를 청하는 상소문. 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인신의 죄는 불경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불경한 것의 신뢰는 무례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조은은 사사로이 송거신을 통해 말하기를 한방지를 임명하지 못하게 하여 일업의 소망에 부응케 하소서 하였으니 신등은 미심하나 한방지가 가는 것이 그의 사사로운 일 때문입니까? 명을 받들고 가는 것입니까? 만약 한방지가 명을 받들고 가는 것이라면 조은의 말한 바는 무례하고 불경함이 심한 것입니다. 조은은 사사가 있음은 알고 공사가 있음을 알지 못하며 자기 집이 있음은 알고 국가가 있음은 알지 못합니다. 그의 행적은 백성에게 아양 뜨는 것과 같되 그 마음의 실질은 군부의 존엄함을 배반한 것이니 이제 만약 천주를 면하게 된다면 신자된 자들이 무엇으로 징계하며 무엇으로 권장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밝게 법에 두어 강상을 바르게 하소서. 여양군 송거씨는 조언의 글을 받고도 즉시 신문하지 않고 또 동봉한 소관마저 숨겼습니다. 본부에서 제3핵문하여도 실제로 고하지 않으니 그 마음이 간휼하여 사사로이 서로 비부한 것이 분명합니다. 바라건대 당을 짓고 불충한 죄를 아울러 논함으로써 뒤에 오는 사람을 징계하게 하소서 하고 간언해서 상소하기를 인신으로 불충하고 불경한 자가 있으면 보고 듣는 대로 달려와 신문하며 신자의 도리입니다. 지금 송거신의 몸은 공신이 되었으니 더욱 전하께 충성을 다하여야 마땅한데 근자의 전하께서 한방지를 평강에 보내어 강무할 장소를 살펴보게 하였더니 조은은 처향을 비호하고자 사사로이 송거신에게 서신을 통하여 강무할 곳을 저지하도록 청하고 송거신은 그 비부하는 서신을 감수하여 계문하기를 계류하였으니
하였습니다. 또 그 서신 안에 동봉한 편간이 있었는데 함께 신문하지 않았으니 어찌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여 임금을 받드는 마음이 있다 하겠습니까? 그 편간에 기재한 일은 더욱 의심스러운 것인데도 지금 본원이 동납할 즈음 그것을 유실하였다고 핑계하여 숨겨두고 내놓지 아니하니 그 마음씀은 실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유사에 하명하여 그 연유를 국문하고 그 죄를 올바르게 밝히소서 하고 또 상소하기를 신등이 강유신과 조언의 죄를 가지고 소를 갖추어 계문하였으나 아직도 윤허를 받지 못하여 운월의 지극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신등은 그에게 생각건대 인신의 죄는 불충과 불경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이런 짓을 해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뒤에 오는 사람을 경계할 수 없으리라고 여겼습니다. 강류 신의 죄를 신등이 비록 다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또 범한 바는 반드시 불충과 불경함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언은 처향을 강무하는 것으로 삼지 않기 위하여 감히 비부의 사사로움을 행하였으니 더욱 엄격히 징계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특별히 경전을 조차 단지 외방으로 내치니 그것이 악을 징계하고 뒤에 오는 사람을 경계하는 뜻에서 어떻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앞서의 상서대로 윤허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다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소가는 작게 만든 간지이고 처향은 아내의 고향이고 계류는 머물게 함이며 동납은 바치도록 독촉하고 운울은 절실한 마음 소망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19일 이문 병호 첫 번째 기사 성질사로 의정부 참찬 정구를 경사에 보내다. 명하여 홍무영관의 건강에서 만든 각궁을 사오게 하였다. 홍무영관은 1368년에서 1398년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1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조진을 어미의 빈소가 있는 고향현으로 양이하다. 양이는 멀리 유배된 사람의 죄를 감당하여 가까운 곳에 적당히 옮기던 일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19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집현전 창립, 과거, 향력, 축성, 양잠 등 지도 6조목을 건의하다. 1. 인재는 국가의 기용이므로 미리 양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른바 수문전, 집현전, 보문각 등은 그 이름만 있을 뿐이요 그 실상이 없으니 바라건대 나라 안에 집현전을 창립하고 관각의 제학 중에서 그를 주관한 만한 자 수원을 택하여 제조로 삼으소서. 상품 이하의 시직 산직 문신으로 나이가 젊고 자질이 근사한 자를 가려 뽑도록 명하여 그 액수를 정하고 모두 구전으로 종사하게 하되 제조는 항상 이곳에 모여서 혹은 경사를 강독하게 하며 혹은 글자를 명하여 제수를 하게 함으로써 문풍을 진작해 하소서. 1. 육전 안에 과거의 초장에는 강론만을 전용한다고 하였으나 영락 5년 4월 1에 길창군 권근이 진언하여 수교하기를 강론을 파하고 제수를 시험하라고 하여 이것이 송육전에 실려 시행한 지 수년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원전을 쫓아 다시 강론을 쓰게 함이 진실로 아름다운 법이라 하겠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제술함을 시험하고 강론에 근본을 두지 않는다면 부조함에 치우쳐 명경의 실상을 볼 수 없을 것이고 강론으로서 시험하고 제수를 시험하지 않는다면 고체함에 치우쳐 문사의 기상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니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강술과 제술의 법을 둘 다 두어서 식년에 이르면 예조에서 임시로 취지하여 혹은 의의로서 시험하고 혹은 강론으로서 시험하여 유생으로 하여금 모두 경학과 문사에 힘쓰도록 하소서. 1. 향리로서 면역하는 법은 육전에 실려 있어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군공으로 인하여 면역되었다면 할 말이 있겠지만 일찍이 적을 이기어 사공패를 받은 일이 없는데도 단지 원수의 입안만
이밭만으로 향력을 규면한 자가 간혹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전의 액이 날로 적어서 배단이 적지 않으니 바라건대 사패를 거두고 단지 원수의 이밭만으로 향력을 면한 자는 모두 본역에 종사하게 하여 주군을 충실하게 하소서. 1. 성곽은 폭도를 막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라 완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각도의 요해처에 성자를 쌓도록 명하여 환란에 대비하는 염려가 지극합니다만 신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밀력을 사용하면 반드시 그 해의 풍흉을 보아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근래 이래로 풍제와 한기가 서로 잇따라 곡식을 해쳤고 지난해의 농사딸에는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더니 다행히 전하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케 하여 단비가 배연하게 내려 백성들이 가을 농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풍년에는 이르지 못하여서 곡물을 바치고 빚을 갚은 나머지 민간에 저장된 곡식은 넉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이 역사를 잠깐 정지하였다가 연사가 풍년 들고 민용이 넉넉해진 뒤에 거행하면 어찌 민생의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부득이하다면 1도마다 1성씩만을 쌓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1. 잠상은 왕정의 근본이요 민사의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하께서 전년부터 외방행으로 누여치기에 적당한 곳에 사인을 보내어 분양케 하였으니 그 소인은 백성이 근본에 힘쓰기를 권장하는 뜻의 지극함입니다. 그러나 공상이 자라고 무성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해마다 누이를 치게 한다면 혹 백성의 이익을 빼앗았음이 될까 두려우니 엎드려 바라건대 몇 해 동안 기한을 두었다가 시행토록 하소서. 육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향리로서 공패로도 없이 향력을 규면한 자는 마땅히 모두 본역으로 돌려보내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관각은 교서관과 예문관이고 액수는 원수이며 구전은 산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전조에서 인물을 증가하면 임금이 구두로 이를 승인하는 제도, 산망을 거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임명할 때 쓰는 제도이다. 경사는 경서와 사기이며 부조는 성질이 부박하고 정조함이며 고체는 성질이 편납하고 너그럽지 못함이며 식년은 과거 보이는 시기로 정한 해이고 사공패는 군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패인데 공패라고 한다. 규면은 책임이나 맡은 일을 면하라고 꾀함이며 액은 원수이고 패연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모양을 말하고 민용은 백성들의 비용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20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섭상국에서 나라의 운수를 점치던 것을 폐지하다. 섭상국에서 나라의 비태를 점치게 하던 것을 혁파하도록 명하였다. 비태는 불운과 행운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20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전라도 도절제사의 군령을 도강현에 정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2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연향만은 무역목장에서 쓰지 못하는 말을 쓰게 하다. 사북시의 각 장에 쓰지 못하는 말을 쓰게 하였다. 무역용을 제외하고 그렇게 하였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2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경상좌도 도절제사의 군령을 울산군에 옮기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21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사분으로 망언한 죄목으로 염치용을 영천관노로 삼다. 형조와 대간이 교정하여 청하기를 지난번 염치용의 죄는 불충한 데 있었으나 전하께서 특별히 관전을 내리시어 단지 먼 곳으로 귀양 보냄에 그치더니 아직 1년도 못되어 또 자원부처하게 되므로 신등이 생각으로 악을 즉시 형벌하지 아니하면 정사를 함에 있어 작은 실책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염치용은 사분을 이기지 못하여 느닷없이 묵은한 말을 발설함으로써 성사의 덕에 누를 끼쳤으니 그가 불충한 마음을 품고 국법을 범한 소위가 밝게 드러나 명백하지만 전하께서 불인지심으로
를 존속하게 하였으니 그것이 악을 징계하고 뒷사람을 경계하는 뜻이 어떻겠습니까? 비유하면 남이 나의 부모를 욕하였는데 그 자식된 자가 무엇으로 대처하겠습니까? 또 법이란 천하 고금이 한 가지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전하께서 사사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이 사람의 구명에 애석하게 여기어 만세에 바꿀 수 없는 대법을 무너뜨리려 합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서 결단하고 염치용을 상향대로 처치하게 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음으로써 시민의 분함을 쾌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다른 일은 면제하고 영천의 관노로 소속시키게 하였다. 관저는 관대한 은전이고 자원부처는 부처는 율의 소위 안치에 해당되는 말로서 죄인을 적소에서 풀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안치하던 것이다. 사부는 사사로운 일에 대한 분개이고 구명은 신명이며 상형은 일정한 형벌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21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안마도의 양말을 골라 오도록 명하다. 전라도 도관찰사가 보고하기를 백정류 흑총마 30여 필이 각기 새끼 말을 거느리고 섬에서 스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 전대로 그 섬에서 말을 치기에 편한가 여부를 살펴 아뢰게 하라.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24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이 방간의 부자를 옮기려고 홍주 읍내의 옛 관할을 수집하도록 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24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조용무의 아들인 호군 조전이 그 어미의 적첩을 변명해달라고 신속하다. 호군 조전의 신정을 형조에 내리니 조전은 한산봉은 조용무의 아들이다. 조질과 어미가 다르므로 적첩을 변명하기 위하여 신소하니 임금이 대언들에게 일러 말하였다. 조용무 가문의 일을 너희들은 들었느냐? 내가 듣기에 부원군의 병이 심하였는데 그 첩을 보고자 하였으나 조질의 모자가 이를 막았고 죽은 뒤에 즉시 밖으로 내치었으며 지금은 여러 자식들이 또한 서로 화목하지 않다 하니 내가 매우 이상하게 여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2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이방간의 사위인 박경문 등의 고신을 서경하도록 명하다. 대간을 불러 예빈주부 박경무와 의영고 부직장 이대생의 고신을 서경하도록 명하였다. 박경무를 불러 아내를 버린 까닭을 묻고 도로 완치하도록 명하였는데 대간에서 이방간의 사위라 하여 고신을 내지 않는 까닭에 이러한 명이 있게 되었다. 완치는 이사된 가족을 모여 살게 합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2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개국 공신도감을 고쳐 공신도감으로 하다. 공신에는 정사공신이 있고 자민공신이 있는 까닭에 다만 개국이라 칭함이 마땅하지 못함에 쓰였다. 도감에 명하여 말하였다. 공신의 적장은 똑같이 공신의 예에 좁게 하라. 이제부터 공신으로 하여금 중삭이 모이게 하되 만일 자신이 죽었거나 출사한 자가 있으면 그 적장이 시연하도록 허락하나 적장 중에서도 나이 어린 자는 나이 18세가 됨을 기다려 시연함을 허락하게 하라.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2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공사노비에 소량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다. 형조에서 개하하여 의정부 6조 승정원 대간 함께 의논하여 계문하였다. 정축년 무인년의 변정도감 가보년의 변정도감 을미년의 쇠근색에서 공사로 소량할 일은 모조리 변정하였습니다. 이제 쟁송이 오래 없어진 때를 당하여 진문고를 칠 뿐만 아니라 또 형조 사원부 쇠건색 형조도간에도 범람하게 소장을 제출하는 자가 매우 많아서 결송이에 끝이 없으니 금년 정유년 정월 25일 이전에 접장한 것을 제외하고 모조리 금단함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개하는 해당 관서에 먼저 보고하여 의논한 후에 임금에게 아뢰어 재결을 받던 일이다. 세권색은 각사의 노비를 추세하던 관청이고 접장은 소장을 접수합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2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올적합 올양합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2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대간 형조에서 다시 염치용에게 제주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이 염치용의 불충한 죄를 들어 아뢰었으나 전하께서 법대로 처치하지 않고 관노로 소속해 하며 그치니 신등이 그의 생각하건대 불충한 사람은 천인의 공로하는 것이요 왕법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 여깁니다. 염치용은 전조의 도신의 서자로 구차하게 목숨을 아껴 죽음을 면하였는데 외람댁의 성은을 입어 지위의 품에 이르렀으니 신하의 도리를 다하여 마땅한데도 스스로 회화하지 아니하고 곧 창적의 작은 이익 때문에 울분을 품고 말을 조작하여 상덕에 누를 끼쳤으니 그 죄가 죽여도 오름은 어리석은 남녀라도 모두 아는 바입니다. 또 인신으로 비록 큰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뒤에 용서 못할 죄가 있으면 그 공로로서 죄를 가릴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염치용은 일찍이 척촌의 공로도 없는 데다 자신이 불청한 죄를 범하였으니 말할 따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기어이 허락을 받고자 맞이하는 소위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일부 때문에 대의를 패하지 말고 그 죄를 명정함으로써 신민의 소망을 쾌하게 하소서. 임금이 명하였다. 염치용의 일은 비록 오래되었으나 삼성의 청함을 듣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이미 관노로 정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다시 청하지 말라. 하는 화를 다시 받지 않도록 뉘우침입니다. 창적은 노예, 삼성은 형조와 대간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2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예조판서 맹사성이 대사례에 관한 글과 그림을 올리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 예문에 구애될 것이 없이 내가 옛것을 참작하고 지금 것에 준과하여 이를 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2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외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1월 2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광주의 강무장 관계 민원을 판관 오영로에게 조사시키다. 광주 판관 오영로가 계본을 올렸다. 이 앞서 영의정 유정현이 아뢰기를 광주 금단산 아래에는 강무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풀을 베고 나무를 찍지 못하여 민원이 하늘에 닿았다고 합니다.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임금이 판관 오영로를 불러 유정현의 말을 모두 전해주고 발언한 자를 찾아내 아뢰게 하니 오영로가 와서 아뢰었다. 연전에 유정현이 창두 소군으로 하여금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이 응을 배기를 청하니 목사 한성안이 말하기를 너가 풀멜 만한 곳을 보고 와서 아래라 하였는데 소군이 돌아와 아래 곳이 바로 강무장이었으므로 한성안이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광주에 사는 종 김해로 하여금 또 청하게 하였으나 결국 승낙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의심스러운 자는 오직 이 종뿐이나 그를 신문한 적 불복하였습니다. 임금이 다시 신문할 필요는 없다 하니 유정현이 아뢰었다. 신이 전일에 아뢰었던 것은 단지 그 원망하는 말의 출처만을 징검하고자 함인데 지금 주관이 오히려 김해를 곤장쳐 신문하고 결박하여 왔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생각하건대 반드시 향원의 뜬 말일 것이다. 내가 그를 징치하고자 하였더니 이제 주관이 아랜 것을 보고 곧 경의 종임을 알았다. 경의 충직함은 내가 아는 바이므로 이것을 논하지 말기로 하였으니 이제부터 들은 것이 있으면 즉시 아뢰도록 하라. 장두는 노예이고 향우는 그 향리 사람에게 덕이 있는 사람이라 칭송을 받았으나 실제의 행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1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종친을 불러 격구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1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전라도 장사읍성, 평안도 용강읍성과 진산의 가산성을 쌓도록 하다. 두도 감사의 장계에 따름이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1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완원 부원군 이양우의 졸기. 조의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쌀콩 아울러 50석 종 100권을 치부하였다. 시호는 안소라 하고 장례는 상등의 예를 썼다.
태종시록 33권 태종 17년 2월 2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강무장 문제로 임금이 진노하다. 사인 심도원을 시켜 아뢰기를 충청도 순성을 춘등 강무장으로 하고 강원도 횡성을 추등 강무장으로 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 횡성은 곧 전일에 정부와 대간에서 의논하여 결정한 곳인데 그때는 어찌 한마디 말도 언급하지 않았느냐. 또한 지금은 강무한다는 명등도 없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말을 내느냐. 나더러 강림사에 간다고 핑계하여 강무하라는 말이냐. 내 어찌 강무하고자 했겠느냐. 그러나 강무는 옛 제도인 것이다. 만일 강무하는 것을 그러다고 한다면 이에 앞서 강무하였을 때 여러 재상과 대간이 어찌하여 저지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곧 임금의 악을 조장하는 것이다. 원주의 강림사는 내가 나이 어렸을 적에 유학하던 곳이므로 사우와 산천이 매우 꿈속에 들어오는 까닭에 한번 가보고 싶었을 뿐으로 애초부터 부처를 위함은 아니었다. 만약에 눈이 녹기를 기다려서 간다면 반드시 이를 핑계 삼아 강무한다 할 것이니 모름지기 눈이 쌓였을 적에 가야 하겠다. 대원, 서선, 성전내관, 최하늘, 의금부에 내리니 서선 등은 지난 가을에 정했던 강무장을 을미년의 일이라고 했으므로 임금이 나를 속였다 하여 가두도록 명하였다. 조말생에게 명하여 집으로 돌아가라 하였다가 이튿날 용사라고 명하니 서선, 최한 등도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조말생을 불러 직책에 나오게 하니 박은, 한상경 등이 예골하여 아뢰었다. 어제 심도원이 신등의 뜻을 잘못 아뢰었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평강 강무장은 산이 깊고 눈이 쌓여 반드시 3월 보름을 기다린 뒤에야 눈이 다 녹겠고 또 한 도내를 1년에 2번씩 하신다면 밀력이 견고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농사에도 방해가 될 것이므로 원컨대 순성으로서 또 한 곳을 만드신다면 금수도 해를 거듭함을 따라 번식할 이치가 있을 것이요 민생에서도 고되고 홀함이 서로 균등하게 하는 뜻이 있게 되어 전하께서 백성으로 하여금 배단이 없게 하려는 염려에 거의 합당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조금 있다가 대원 등을 인견하고 말하였다. 전일에 서선과 최한을 가둔 것은 정성의 말을 꺼려서가 아니다. 지난 가을 강무할 곳을 의논하여 결정할 때 서선은 그 일을 전장하였고 최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출납하였으니 모두 기억하지 못한 까닭에 하악하라고 명한 것이다. 대저 옥이란 하루라도 유숙할 수 없는 것이고 근신을 경솔히 가혹함이 불가한 것도 내 어찌 모르겠느냐. 특히 뒷사람을 경계한 것뿐이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여름철은 묘를 위하여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나머지 3시는에도 모두 뜻이 있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무사하다고 사냥하지 아니하면 불경한 것이다 하였다. 이 말을 해석하는 자가 말하기를 일은 굴례, 빌례, 상례, 흉례에 출입하는 일이다라고 하였으니 무사하다고 해도 사냥함이 옛 제도인 것이다. 지금 대소신민들이 모두 강무하는 일을 하고자 하지 않는데 나 혼자만 예법을 말하니 특히 하나의 버릇이 되고 말았다. 또 근자에 구원하였을 때 제신 남실이 강무의 폐단을 급건하였는데 그 말이 임금을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여겼기에 내가 그 이유를 묻고자 하다가 구원하고서 도리어 그 말이 적중하지 못함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전조의 말년에 구원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부처를 헐뜯어 말하므로 조정의 의논이 그를 국문하려 하였다. 시중 정몽주가 말하기를 구원하고서 그에게 죄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여 곧 죄를 면한 일이 있었기에 사실은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그를 내버려 두고 묻지 않은 것은 또한 이런 뜻에 쓰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시의 전일엽함은 예법이다 하였는데 이제 봄, 가을 두 때만으로 정한 것은 바로 그것을 반으로 꺾은 것이다. 혹자는 이를 가지고 임금의 뜻을 복령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니 이것은 무슨 마음의 쓰인가. 그늘에 조원이란 자도 강무하고자 아니하여 사사로이 서로 비회하는 서신이 있었고 또 예조에서 일찍이 고제를 모아서 아뢰었는데 천자도 친히 궁시를 잡는다는 규절을 삭제하였으니 그 뜻을 따진다면 이 역시 강무를 싫어하는 것이다. 비록 그 일을 직서하였다 하더라도 느닷없이 궁시를 차고 치빙하는 것을 달게 여겼는데 그 의롭지 못함이 대강 이와 같다. 하지만 그 뜻만은 실제로 나를 사랑함인데 단지 그 대체를 알지 못하였을 뿐이다. 사람들은 모두 나더러 무가에서 무사를 좋아한다고 하나
태조께서 나에게 학문을 권장하였으니 내가 궁시를 잡기 시작한 것은 어렸을 때가 아닌 작년 시절이므로 무사를 좋아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무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 건문제 때에는 사장만을 일삼았으므로 육옹등이 매양 성천자라고 일컬었지만 결국은 패망에 이르렀으니 어찌 이를 거울 삼지 않겠느냐. 옛사람이 이르기를 문무를 아울렀음이 장구의 개척이라고 하였으니 내 문무를 아울러서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뿐이다. 내가 순승을 강모할 곳으로 삼지 않는 것은 후세의 국정을 등한시하여 멀리 사냥 나가 유의를 일삼을까 두려워하면서이다. 백성들이 나무를 베고 밭갈이 하는 것을 들어주어 미록이라 하여금 번식하지 못하게 한다면 비록 유의를 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복령은 남의 뜻을 맞추어 주며 치빙은 부산하게 돌아다니고 다님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3일 경신 첫번째 기사. 호조에 명하여 이 방간 이 맹중이 이미 거둔 전조는 징수하지 말도록 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3일 경신 두번째 기사. 처음으로 공신도감의 유사를 두어 신보 윤희 등을 거직에 임명하다. 신보를 사로 혹은 윤희일을 부사로 종묘령 한 해를 판관으로 삼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4일 신유 첫번째 기사. 풍해도의 성군 이철의 집에 있는 소가 송아지 3마리를 한꺼번에 낳았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5일 임술 첫번째 기사. 왕친록을 대내로 도로 거두어 들이도록 명하다. 처음에 종부시에서 하교를 받아 왕친록 2벌을 편찬하여 올렸는데 그 왕친록에 환낭의 적첩의 사실을 서술하였으므로 괴봉 한 벌을 왕세자에게 주면서 명하기를 남이 알지 말게 하라 하였으나 세자가 명환하여 알지 못하고 수기사인 이숙묘로 하여금 열어보게 하였다. 임금이 이를 듣고 노하여 조말생에게 명하여 가서 그 까닭을 묻게 하였더니 세자가 사실을 자백하였다. 임금이 조말생에게 명하여 이숙묘를 책망하기를 너희 아비가 상가지 못하여 패망을 당했는데 너도 내 아비를 본받아 너의 가문을 멸망시키려느냐. 만약 이 일이 누설된다면 너는 마땅히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즉시 왕친록을 대내에 드리도록 명하였다. 조말생에게 명하여 이 왕친록을 장차 좌의정 박은, 이조판서 박신, 병조판서 이원 등에게 보이게 하여 이 왕친록을 불살아 버림이 어떻겠느냐 하니 모두가 말하였다. 대내에 들여다 두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왕친록은 최초의 조순왕실의 족보 조순조 태종 때 종부시로 하여금 편찮게 하였다. 환왕은 환조이고 괴복은 괴에 넣어서 봉합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5일 임술 두번째 기사. 예조에 명하여 종족무에게 말을 주게 하다. 경상도 감사의 보고에 따른 것이다. 큰 흑총말을 그에게 주었다. 금은 바탕에 총이 말을 흑총마라고 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5일 임술 세번째 기사. 안무사 김우가 오산도에서 돌아와 토산물 등을 바치다. 대죽, 수우피, 생저, 면자, 금박목을 등을 바쳤다. 또 그곳에 거주민 3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섬의 호수는 15구이고 남녀를 합치면 86명이었다. 인우가 갔다가 돌아올 때 2번이나 태풍을 만나서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고 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5일 임술 네번째 기사. 형조대간에서 염치용을 법대로 처치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6일 개해 첫번째 기사. 충등 강물을 정지하고 27일에 강림사로 행행하고자 하다. 갑자기 전지하기를
땅도 해동하지 않고 눈도 녹지 않았으니 강림사로 행행하고자 함은 처음부터 마음먹었던 마음을 보이려는 까닭이요 강무하려는 본의가 아니다 하니 조말생이 아뢰기를 강무하는 법은 고진에 실려 있어 폐할 수 없으니 청컨대 강무라고 고쳐 구전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강무라고 구전하지 않는 것은 외부의 말을 끌어서가 아니라 진실한 내 뜻이다 하니 조말생이 아뢰었다. 강무하는 것은 만세의 성헌인데 전하께서는 어찌 폐지하려 하십니까? 태종실록 33군 태종 17년 2월 6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노비 송사의 처결시 한을 정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단송의 기한을 정하게 하였다. 중의 노비로 금년 정유년 2월 초 6일 이전 이 시각에 판결을 받은 자는 이를 주고 중분할 땐 누락된 노비는 이달 초 6일 이전의 접장위에 다시 수리하지 말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송은 결송이고 중분은 조선 초기에 노비의 쟁송이 그치지 않았으므로 태종 13년 9월에 왕명에 의하 소송 중에 있는 노비를 원고와 피고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게 한 것 제도이다. 태종실록 33군 태종 17년 2월 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형조대간에서 다시 염치용의 조회를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염치용의 조회에 대하여 이제 삼성에서 다시 율에 의하여 과제하라고 청하니 무슨 까닭인가? 저번에는 우의정 한상경이 아뢰기를 만일 율에 의하여 죄주지 않으려면 관천으로 삼음이 마땅합니다 하더니 이제는 이르기를 삼성의 청을 따르소서 하니 이것은 무슨 마음에서인가? 불충의 죄를 범한 자가 유독 염치용뿐이겠는가? 왕년에는 구종수는 난신 이무의 생지로서 대궐 담을 넘었으니 그 죄는 주륙당해야 마땅하였으나 내가 관전을 쫓아 특별히 외방으로 귀양 보냈는데 그때는 그를 내버려 두고 죄를 청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염치용의 죄를 청하며 이 같은 것은 또 무슨 뜻인가? 누구인들 후일의 계책이 없을 손가? 구종수는 담장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상기를 동공에 끌어들여 쓰니 죄가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아비가 자식을 위하여 숨기는 것은 상정이지만 그러나 여럿이 같이 아는 일이므로 내가 말하는 것이다. 관습 도감의 아뢰기를 상기가 궁중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하기에 사문을 잘 지키라고 명하였더니 그 계집이 아직도 나가지 못하였다. 만약 세자가 구종수의 계교를 모조리 쫓았다면 무슨 일인들 하지 못했겠는가? 구종수는 반드시 나를 도모하였을 것이다. 태종실록 33군 태종 17년 2월 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왕지를 받들어 세자의 기복친을 상정하여 아뢰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공경하여 왕지를 받들고 세자의 기복친을 상정하여 아뢰입니다. 삼가 의례를 상고하건대 처음으로 봉한 군은 제부와 곤제를 신하로 삼지 아니하며 봉군의 아들은 제부를 신하로 삼지 아니하나 곤제는 신하로 삼으며 봉군의 손자는 제부와 곤제를 신하로 삼는 까닭에 임금이 입는 복을 신하로서 감히 입지 않을 수 없으며 임금이 입지 않는 복을 감히 입을 수도 없다고 했으니 지금 왕세자의 기치는 이 예에 따라 복이 없음을 청합니다. 태종실록 33군 태종 17년 2월 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대은 이명덕 등이 육선을 올리다 이양후의 죽음으로 소선하였다. 임금이 이양후의 죽음으로 인하여 소선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명덕 목진공 등이 육선을 올리니 이를 허락하고 인하여 감자 한 그릇씩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말하였다. 내가 경등이 모두 늙은 어미가 있는 줄을 아는 까닭에 이를 내려주는 것이다. 내 매양 재령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복량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한으로 여겨왔는데 참으로 부럽구나. 육선은 육찬이며 감자는 귤이다. 재령 신의 왕후 한신응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군 태종 17년 2월 7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세자 석전일을 올리다. 태종실록 33군 태종 17년 2월 8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여러 신하들과 우산 무릉도 주민의 쇠출 문제를 논의하다.
우의정 한상경 6조 대간에 명하여 우산 무릉도의 주민을 쇠출하는 것의 편의 여부를 의논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무릉의 주민은 쇠출하지 말고 오곡과 농기를 주어 그 생업을 안정케 하소서. 인하여 주수를 보내어 그들을 위무하고 또 토공을 정함이 좋을 것입니다 했다. 공적반사 황희만이 유독 불가하다고 하며 안치시키지 말고 빨리 쇠출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쇠출하는 계책이 옳다. 저 사람들은 일찍이 요역을 피하여 편안히 살아왔다. 만약 토공을 정하고 주수를 둔 다음에 저들은 반드시 싫어할 것이니 그들을 오래 머물게 있게 할 수 없다. 김인우를 그대로 안무사로 삼아 도로, 우산, 무릉 등지에 들어가 그곳 주민을 거느리고 육지로 나오게 함이 마땅하다 하고 인하여 옷, 갓, 관, 목화를 내려주고 또 우산 사람 3명에게도 각기 옷 1섭씩을 내려주었다. 강원도 도관찰사에게 명하여 병선 2척을 주게 하고 도내에 수군 만우와 천호 중 유능한 자를 성간하여 김인우와 같이 가도록 하였다. 태종실록 33군 태종 17년 2월 10일 정묘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선왕 석정제를 행하다. 태종실록 33군 태종 17년 2월 10일 정묘 두번째 기사 이종순을 풍해도 도관찰사로 삼다. 태종실록 33군 태종 17년 2월 10일 정묘 세번째 기사 전 판사의 원사 설례를 시켜 외인에게 필압되었던 주국이를 요동으로 보내다. 설례는 외구에게 피로되었다가 도망쳐 온 중국 사람 임신귀, 외관음보 등을 요동으로 압송하는 자문과 부경한 화자 김기의 친상을 예부에 알리는 자문을 가지고 갔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10일 정묘 네번째 기사 강림사로의 행행을 정지하고 강모할 것에 대한 사관원의 상소문 그 소에 말하기를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거동은 임금이 대절이므로 명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옛 제도를 본받아 매양 봄가을에 강모하는 일을 행하였으니 이것은 예로서 거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곤도로 강무를 정지하고 강림사로 행차하고자 하니 신등은 아직 알지 못하겠으나 무슨 일 때문에 부도의 처소에 행행하려 합니까? 또 전하의 일신은 자손만대에 취하는 바가 되는 즉 더욱 명분 없이 거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번 강림사에 행차하심을 정지하고 특별히 강모한다는 명령을 내리시어 상소에 순행하심으로써 법을 후세에 드리우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대옥은 조치를 횡성에 보내어 강무장을 얼음이 녹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하고 이어서 명하였다. 만약 얼음이 녹지 않았다면 본도와 충청도 기군, 보군과 영마를 모두 징취하지 말라. 부도는 부처이고 본도는 강원도이고 징취는 징집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군 태종 17년 2월 10일 기사 첫번째 기사 맹사성 변교량 등이 생문씨를 관장하여 권채 등 백인을 뽑다. 태종실록 33군 태종 17년 2월 12일 기사 두번째 기사 예문관에서 건의한 춘추 제술시험 규정을 윤허하다. 춘추에 제수라는 것은 진시로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제수라는 기한이 3일을 지나가면 너무 늦은 듯하니 이제부터는 춘추 중월의 이를 만날 때마다 각 관각 양부 이상이 3차례씩 의정부에 모여 율시로 제목을 내어 그날의 오시까지를 한정하여 짓게 하되 고시도 이처럼 하게 하소서. 표전은 미시까지 한정하여 건축을 거두어 들여 그 고아를 먹이고 전함 3품부터 4품까지는 예문관 조방에서 5, 6품부터 참회까지는 성균관 조방에서 또한 모여서 저술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제학 변기량과 좌이정 박언의 뜻이었다. 춘추 중월은 2월과 8월이고 경국대전의 일은 초닷새
열하루, 스무 하루, 25의 4아1로 되어 있다. 관각은 예문관과 교수관이고 양부는 의정부와 중추원이고 건축은 두루마리 답안지이고 참외는 참하 7품 이하의 작업을 말한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12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이성제군소를 공신제군부로 고치다. 공신도감사 이하는 수령관의 예에 따르게 하였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13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전 중랑장 이성무 등이 얼음 위에서 잉어를 얻어 병든 어머니를 공양하다. 이성무와 전 사직 이선무, 사정 이춘무, 유학 이양무는 고 판사 이양밀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먼저 죽으니 어머니를 모시고 효성을 다하여 봉양하였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74세의 병에 걸려 여러 달 동안 음식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때는 날씨가 아직도 추워서 얼음이 풀리지 않았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내가 잉어회가 먹고 싶구나 하므로 이성무 등 네 형제가 고기잡이에 능한 자를 청하여 강변에서 그물을 치고 얼음을 뚫어서 잡으려고 하였으나 얼음이 터진 곳에서 한 마리 큰 잉어가 얼음 위로 뛰어나왔으므로 여러 아들이 얻어가지고 와서 그 어머니에게 공양하였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1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목책인 용성을 석성으로 삿도록 명하다. 용성에 다시 석성을 삿도록 명하였는데 이에 앞서는 목책이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1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세자가 곽선의 첩 어리를 간통하여 궁중에 들여온 사건 기사 명하여 전판관 이성 전소윤 권보 악공 이법화 환자 김기 등을 의금부에 가두게 하였다. 처음에 악공 이 오방이 몰래 동궁에 들어가 전중추 곽선의 첩 어리의 자색과 제 예가 모두 뛰어나다고 칭찬하니 세자가 즉시 이 오방으로 하여금 그를 도모하게 하였다. 이 오방이 이에 그물이 홍만과 더불어 곽선의 생질녀의 남편 권보에게 청하니 권보가 말하기를 곽선은 나와 인친의 은혜가 있어 속일 수 없다. 그러나 감히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고 그의 첩 계지를 쉽게 어리에게 말하였더니 어리가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법화가 세자에게 고하기를 신물을 보내느니만 갖지 못합니다 하여 즉시 소환을 시켜 순항을 보내었으나 어리가 사양하였는데 억지로 두고 돌아왔다. 어리가 이 일을 곽선의 양자 이승에게 알리고 그대로 그 집에서 유숙하였다. 이법화가 세자에게 고하기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하자 세자가 소수를 거느리고 대골담을 넘어 도보로 이오이 방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이승의 집에 이르렀다. 어리를 찾으니 이승이 듣지 않으므로 그에게 강요한 뒤에야 만나게 되었다. 드디어 어리와 함께 이법화의 집에 가서 자고 그를 궁중으로 납치한 다음 세자가 화를 이승에게 보내고 어리도 또한 비단을 이승의 처에게 보냈으나 이승은 활만 받고 비단은 받지 아니하였다. 임금에게 계문하고자 하니 세자가 사람을 시켜 힐난하기를 너는 나의 한 일을 헌부나 형조에게 고하려고 하느니가 이를 어디에 고할 것인가 하여 이승이 두려워서 계문하지 못하였다. 마침 전별감 소근동은 본래 김한로의 간호인데 수사비와 서로 희롱하였으므로 김한로가 이를 알고 임금에게 아뢰기를 소근동은 범한 것이 있으니 청컨대 그 죄를 물어소서 하였다. 임금이 내간 최한에게 명하여 신문하게 하였더니 소곤등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어리의 일을 가지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이를 듣고 대노하여 즉시 이승을 불러 그 연후를 물으니 이승이 고하였다. 작년 서달에 신이 가족을 거느리고 각선이 사는 적성현에서 서울로 돌아왔는데 어리가 서울에 사는 족친을 보고 싶다고 말하니 곽선이 이를 허락하므로 즉시 신과 함께 왔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신들어 말하기를 건자에 기이한 일이 있다. 계지가 처음에는 효령도군이 너를 보고자 한다 말하더니 나중에는 세자가 너를 보고자 한다고 말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본래 병이 있고 얼굴도 예쁘지 않은데다가 더욱이 지금 남편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 고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신이 놀라서 여종을 시켜 권보의 집으로 가서 계지가 중요한 일을 말하게 하였더니 권보가 대답하기를 그일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아직 그 행방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기에 종을 불러 내다보게 하였더니 바로 환관 김기였습니다. 김기가 말하기를 세자께서도 오셨다 하기에 신이 이를 듣고
황급하게 의관을 차리고 나가 뵙고 엎드렸더니 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빨리 어리를 내라 하심으로 제가 부득이 그 말을 쫓았습니다만 세자께서 데리고 가신 그 뒤로는 신도도 그가 간 곳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에 이 같은 큰일을 어째서 계문하지 않았느냐 하니 이승이 대답하기를 처음에 계문하고자 하였으나 권보가 와서 말리면서 말하기를 너가 계달하는 것은 속담에 이른바 누이 주고 형에게 호소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기에 신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즉시 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조말생에게 명하여 이승에게 편 100대를 때리고 그 직첩을 거두게 하였다. 또 권보를 소화하나 이를 물었더니 숨기고 고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의금부에 내리고 참찬 윤향 우부대원 묵진공 형조대간에게 명하여 잡치하게 하였다. 지사 김사문을 공주로 보내고 이 오방을 잡아오게 하고 도사 양지를 경성에 보내어 구종수를 잡아오게 하였다. 삼군 진무 인인경을 의금부에 가두도록 명하고 인인경은 동국문을 파수함에 조심하지 못했던 까닭이었다. 의정부 6조 대간에 명하여 권보 이승 이 오방 이 법화의 죄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뒤의 사람들이 만약 세자에게 향복하고자 했다면 어찌 이런 일을 함에 이르렀겠습니까? 이는 세자로 하여금 불의에 빠지게 한 것이니 반역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전하께서 세자가 착한 일을 하도록 하신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자의 일시적 쾌락만을 얻게 하려고 하였으니 그들이 주상께 불충함도 또한 분명하니 청컨대 율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뒤에 오는 사람을 경계하소서. 세자의 전후 좌우가 모두 정직한 사람이라면 세자께서 좋게 천선계거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등의 말은 옛사람의 언론과 다름이 없다. 여럿이 나가 모두 나가는데 임금이 조말생과 이원을 머물게 하여 말하기를 세자의 행실이 이 같으니 태갑을 내쫓고 고사를 본받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이원이 대답하기를 명하신 말씀은 옳으나 세자께서는 본래 천질이 아름다우니 만약 복령하는 자를 제거하고 정직한 사람을 골라 가르치게 한다면 앞으로 반드시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사인 신도원은 박은의 사제에 보내어 이승 등의 죄를 의논하기를 구종수는 율에 따라 처단함이 가하지만 이승과 권보 같은 자는 국론이 모두 참함이 가하다고 하는데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박은이 말하기를 신이 그 전에 구종수를 논할 때 신이 죄를 청했는데 본래 그와 같았습니다. 만약 신의 말을 조차 일찍 구종수를 참하였다면 반드시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신이 이르기를 이승 등의 마음에는 주상이 없다고 했는데 주상이 없다는 것은 대역이요 저부를 혼란에 이끌어들어 나라의 근본을 그르치고 사직을 위태롭게 하려고 꾀하는 것입니다. 주상께서 반드시 신의 말을 지나치다 할 것이나 신 등의 생각으로는 지처차하더라도 가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므로 신도원이 이로써 아뢰니 임금이 그럴 줄 알았다 하였다. 빈객, 병계랑, 이명균, 탁신 등이 아뢰기를 세자를 이렇게 되게 한 것은 실상 신등이 능히 교도하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자께서 그 전에 구종수를 취재할 때 신등과 더불어 말하기를 내 이제부터는 반드시 이런 일들은 하지 않겠다. 만약 개전하지 아니하고 다시 전체를 받는다면 성상께서 비록 부자의 지연이라 하여 즉시 죄를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늘이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하였으므로 신등이 이 말을 듣고 스스로 경계하는 말이라 기록하여 서현청의 벽에 붙여두었는데 어찌 오는 날에 일이 또 이게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등은 황송해하는 것이니 신등이 진실로 원하면 이런 무리들을 대의로 처단함으로써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경등의 죄가 아니다. 내가 아비이면서 능히 의방으로 가르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경등이 말해서 못하겠는가. 그러나 그 실상을 말하면 경등의 과실도 아니요 또한 내 과실도 아니다 하고 이어서 전지하기를 옛날에 이유는 신하이나 태갑을 동궁에 거처하게 하여 인에 처하고 의에 옮기게 하였으니 태갑은 능히 고친 자라 하겠지만 세자는 고치지 못한 자라 하겠다 하였다. 변계랑 등이 말하기를 신등은 성상께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원하면 세자께서 사리에 통하시어 마음을 평정하게 세워 전하께서 지극히 효도하실 줄만 알았지 어찌 이 같은데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실로 신등이 능히 교도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니 신등의 죄는 형언할 수 없습니다 하니 변계랑에게 전지하기를 예전에 내가 임시로 갈 때 경은 세자가 정승을
오래 골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으니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내가 경의 말을 듣고 고인이 세자를 보도하는 도리가 있겠다 했더니 어찌하여 하늘에 맹세하기를 행실을 고친다 하고서 겨우 이순도 넘기지 못해 다시 전철을 밟는단 말인가 하였다. 변계량 등이 세자께서 천자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니 고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같은 무리를 제거하신다면 일조에 천선개가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조께서 성신문무하신 것은 경등히 아는 바이다. 그러나 지금 세자는 한 가지도 없으니 어떻게 조선 만세의 치욕을 씻을 것인가. 내가 태조의 일을 말하면 이유가 있었소이다 하였다. 변계량이 말하기를 신등은 이미 상규를 알고 있습니다. 태조께서 제덕에 겸비하셨던 것은 조선의 신자로서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우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며 목진공이 아뢰었다. 이법화가 말하기를 전년 정월에 세자께서 밤을 타서 구종수의 집에 이르러 저를 부르기에 제가 이 오반과 함께 갔었는데 뒤이어 상기 초공장이 와서 노래하니 저들은 금을 타게 하고 이호방에게는 피리를 불게 하여 밤을 새다가 새벽에 이르렀어야 초공장을 끼고 궁중으로 들어갔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세자가 음료를 좋아하니 영인 이호방과 이법화 등이 날마다 음벽으로 한 일로 유인하고 구정수도 서로 표리가 되어 세자와 함께 몰래 강변에서 놀기도 하고 혹은 밤에 구정수의 집에 가서 유숙하였는데 초공장이 다 따라다녔었다. 이때 이르러 본역에 따라 정력하니 초공장 황주 기생이었다. 수사비는 무술이 나인에게 세수물을 드리는 일을 맡아보는 궁궐의 계집종이고 편은 가죽 채찍이고 잡치는 나라에서 중재인을 신문할 때 대간 형조 관원이 합동으로 신문하리니 이때 위관은 임금이 임시로 임명하던 삼성잡치이다. 태갑을 내쫓고 고사는 성탕의 손자인 태정의 제2대왕 태종이 즉위하자 3년간 포악 방탕하였으므로 이윤의 내침을 받았다가 3년 뒤에 개가하고 다시 돌아와 선정을 베풀었다는 고사이다. 이윤은 은나라 성탕 태종 때의 명신이다. 동궁은 중국산 서성 영하연에 있고 정성은 혼종산 신성이고 검은 검은고를 말한다.